저는 재수랑 반수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1, 2, 3, 4, 5, 6, 7, 8 교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뭐 해라, 자습해라, 저녁에 야자해라 다 정해져서 시간 활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군대 전역 후에 반수 할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 궁금해요. 계획표 같은 것도 작성했어요. 필수겠지? 근데 저 계획표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표 작성 안 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사실 계획표 안 썼어요. 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거시적인 계획, 그다음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 일주일치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채워놔도 충분했던 게, 왜냐면 저는 애초에 주어진 시간이 한 20주 정도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는 게 충분했고, 그 저는 사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만 봐도 계획표를 어떻게 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혁명적인 얘기다.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너무 달라요. 그러면 막 꼬이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게 되고 엎드려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주변에 이제 고등학생들 오면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 OT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자기 공부법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럼 가서 저도 지금 하는 것처럼 제 얘기도 하고, 저 말고 다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계속 들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공부법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가 세운 공부법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아요. 신뢰도도 가장 높고.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게 따로 있죠. 뭔데요? 너무 궁금하다. 뭔데요? 중요한 거는, 근데 진짜 거기서 들어봐도 계획표 짜는 사람 안 짜는 사람 반반 정도 돼요. 진짜로요? 그 시간 다 자기 하루 공부 시간 정해두고 막 스터디 플래너 막 다 써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 온 학생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맞아요. 그 내용보다는 뭔가 나 공부를 끝나고 나서 뿌듯했다 하면은 잘한 거. 사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자기 반성과 채찍질.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당근과 채찍. 네, 당근은 필요 없어요, 사실. 당근은 필요하다. 당근은 필요하죠. 네,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채찍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다 공부 방법 다르고 공부한 시간도 다르고 수면 시간도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똑같았던 게 자신한테 엄청 엄격하고, 하루가 끝나고 약간 잠자리에 들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 오늘 하루에 부족했던 점을 후회를 했대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니까. 그래서 당근이 필요하긴 해요. 당근은 뭐죠? 당근은 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죠. 사실 저도 반수하면서 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저는 수능 공부할 때, 고3 때 특히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깝고, 학교에서 맞아. 막 듣기 싫은 수업도 막 예를 들면 고3 때 자기가 수능 안 보는 과학 과목들 있잖아요. 듣기 싫고. 네, 생명과학, 왜 수 들어야 이런 되나? 거. 저는 수능도 안 볼 건데 왜 들어야 되나. 근데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었던 게,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그게 놀고, 당근이구나. 네, 그게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혼자서 독학재수를 해보니까 그게 엄청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당근이? 네. 없어야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그러면 오히려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그냥 본인의 자유다? 네, 그거는 그거는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그게 엄청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정신력을 할애하는 게 자기 공부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자기 전에 채찍은 해라. 네, 자기 전에 책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있어야지 작심삼일을 안 해요. 그게 있어야지 수험생활이 아무리 저처럼 막 짧다고 하더라도 진짜 마라톤이에요. 이런 비유를 너무 식상하게 많이 들어봤겠지만, 맞아, 마라톤이지. 진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거든요. 그치. 그 기간 동안 계속 달려나가는 그 텐션이 중요해요. 근데 그 텐션을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자기 반성과 채찍질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계획 같은 거 없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만 꾸준히 가지게 된다면 하루하루 공부가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멋있다. 신기하다. 되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채찍을 주기 전에 나 잘했다 싶을 때는 채찍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나 오늘 너무 뿌듯해. 근데 그런 날은 없어요. 공부의 끝이었구나. 아니, 왜냐면 내가 어쨌든 마음으로든 계획표상으로라든 내가 오늘 하루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걸 다 하기가 어렵지. 네, 근데. 계획이 아무리 없어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오늘 문제 몇 가지 풀어야지 하는데 절대 거기까지 못 풀거든요. 맞아요. 거기까지 푼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도 되게 팁이다.
계획을 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목표를 크게. 그래야 채점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막 5시간 공부하면 5페이지를 풀 수 있는데 3페이지로 하면 채찍이 없잖아요. 계획을 3페이지로 적는 거야, 목표를. 그러면 맞아요. 항상 당근만 줘. 맞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시간이 있어요. 문제는 다 풀었어도 어떤 문제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찍할 포인트가 어느 하루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불안정한 근데 상황이니까. 막 메모 안 해놔요? 메모 같은 건 안 해요? 내가 뭘 부족했는지 내가 오늘 그런 뭐 거는 집중을 맞아요. 못했으면 그런 건 메모해서 그런 건 이제 메모해요. 딱 여기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맞아요. 포스트잇에 붙여서 내일 하루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그게 채찍이네. 그래서 오답노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오답노트도 계속 하셨죠? 그쵸. 그치, 오답노트는 저 오답노트 완전 맹신자거든요. 맞아요. 저 오답노트를 진짜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맨날 했던 얘기라 가지고 오답노트 얘기는 저도 진짜 오답노트 저 토익 공부했거든요 이번에. 네. 토익 할 때도 오답노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답노트가 모든 공부 모든 과목에서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적 올리기에. 저도 오답노트 안 했으면 절대 개념 한 번도 못 끝내죠. 음. 오답을 했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하는 게 시간 활용법이지. 맞아요. 다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또 모르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답노트는 꼭 하세요 여러분. 필수. 꼭 하세요. 근데 사실 용범님은 진짜 하루 24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시간 활용법은 사실 없다. 그러면 이제 하루 시간표, 계획표? 그런 거 작성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어쨌든 반수를 결심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때 그래도 내가 11월까지 하루 계획표는 안 세우더라도 총 계획표는 세웠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제까지 진도를 끝내고 언제까지 끝내고 이제부터 뭘 해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짜셨어요? 그거는 적어놨어요. 그런 계획표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최소한 일주일 단위 계획표는 필요해요. 그럼 일주일 단위 계획표는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라는 게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 내가 뭐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공부는 그냥 자기 집중력 차원에서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내가 오늘 국어가 잘 된 날이면 국어 열심히 하고, 내가 네. 오늘 영어 잘 된 날이면 영어 열심히 맞아요. 해서 일주일 할당량을 맞아요. 다 채우는 걸로. 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게 계획표 작성법이었네요, 용범님한테. 이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내가 오늘 수학 2시간 연달해야지 라고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안 되지. 하다 보면은 맞아. 그 집중력이 한계가 와요. 그리고 또 오늘 5시간 하고 싶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은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때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계획표를 다 짜놨었어요. 일요일 막 이럴 때. 그걸 다 짜놓고 오늘 걸 하는데 내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전 내일 거를 해서 내일 거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 저랑 비슷한 그치, 거네요. 비슷한 거네요. 일주일 단위만 하는 거.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결과가 좋잖아요. 네. 서울대 왔잖아요. 스스로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나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자랑할 만한데? 자랑 하시죠.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서울대 온 그 과정 통틀어서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거 저는 군대 간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이거 그 전후 여러분들이 욕할 것 같은데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심이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가라! 아니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주변에 군인들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건강한 남성이 청춘을 희생해서 가서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의 이 현실.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이만한 비극이 없어요. 저도 군복무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는 그러니까 별개로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군복무는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방송이지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간 게 제 인생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한 번 더 가라. 나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날 것 같아. 뭔가 군인인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그쵸? 그렇게 근데 말해도 많은 한 번 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런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른들이 말씀하신 말 중에 군대만큼 남 눈치 안 보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이런 얘기 죄송해요.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수능을 대비하는 과목별 공부법이 있을까요? 진짜 1년 동안 딱 노베이스부터 수능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채워 나갔는지 국어, 영어, 수학 궁금합니다. 먼저 영어부터 할게요.
영어는 미리 공부를 해두세요. 왜냐면 영어는 굳이 고3 때 공부를 안 해도 그 전에 미리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치. 그게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맞아. 수능이랑 되게 수능 과목이다 이런 게 맞아요.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교과서 푸는 거랑 수능 문제 푸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맞아.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치. 국어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어는 근데 그 문제 푸는 스킬이 내신 공부해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꾸준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수능만을 위해서. 근데 맞아. 영어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에. 그럼 뭘 먼저 해야 된다? 단어죠. 단어랑 구문부터. 단어랑 구문부터. 단어랑 구문부터 하고 사실 저는 그것만 완성시켜도 절대평가인 수능 기준으로 2등급 이상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3등급이시죠? 현역 때 서울대는 못 왔지만 현역 때는 그래도 영어 1등급을 받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영어만큼은 현역 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네, 좀 미리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어랑 구문 연습하기. 영어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그것만 해도 2등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시간 분배하는 거. 맞아요. 모의고사 푸는 연습. 모의고사 푸는 거. 그치. 맞아요. 맞아. 단어 구문, 시간 분배. 이건 진짜 1등급 나오죠. 맞아. 성적 진짜 올리기 어렵지만. 그리고 고3 돼서 영어 공부를 게다가 지금 절대평가인데 막 하려면 시간이 좀 아까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제대하고 수능까지 막 2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 돼서 영어에 시간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투리 시간 때 맞아요. 단어 외우고 맞아요. 그래서 미리 모의고사 해두는 게 풀고.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는요? 저 사실 국어 타고났는데. 말씀 불려볼게요. 국어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국어는 약간 약간 해야 되는 국어 거야?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도 안 했어요. 근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약간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항상 하는 말이 맨날 아침 시간에 30분씩만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하루마다. 근데 이것도 잘. 매산비 이런 거 있잖아. 매산비 이런 걸로 30분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3등급 맞을 때도 있고 1등급 맞을 때도 있고 100점 맞을 때도 있고 60점 맞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계속 했거든요. 그런 스킬 배우는 거? 수업 하나 저 그거 들었었거든요. 나비효과? 윤회장의 나비효과? 그쵸. 그 나비효과 들으면 되게 아름다우신. 비문하게 어떤 부분에 밑줄 쳐서 읽어야 되는지 그런 스킬을 알려주는데 그런 스킬 배우는 것도 조금 우리는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기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출이랑 좀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국어도 사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나중에 시간 없어서 다 못 푸는 사람도 엄청 맞아. 많고. 시간 싸움 진짜.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것도 내가 억울한 데서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에 사자성어도 많이 외웠어요.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한 문제. 이게 내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자성어 되게 많이 외웠고 그리고 고전산문, 막그 옛날 문법, 려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문제 은행에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뭐 비문학 문학은 너무 다양하니까 범위가. 국어도 정말 수학처럼 안정적으로 1등급 받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아. 맨날 왔다 갔다. 맞아요. 수학이 저도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죠. 저도 그랬어요. 수학은 진짜로 1등급 받기 어려운데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치.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설마 하나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국어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개념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개념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문법 빼고. 맞아요. 문법만. 문법 틀리면 안 되지. 그 문법은 대신 인강 하나 들으세요. 인강 하나 들으면 다 잡혀. 인강 하나 듣고 그 교재 제가 복습하고 그 이투스에 어떤 인강인지 선생님까지 말해도 돼요? 인강 어떤 거 좋아요? 지금 이투스에 계신 1타 강사님 계시거든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였구나. 말을 못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안 나요. 근데 독보적인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거 문법 들으면 되게 다른 문법 강의보다 강의 수가 짧으면서도 해줘야 되는 걸 다 알려준단 핵심. 말이에요. 저는 그거 들었어요. 인강 워낙 많고 사실 고3이면 아마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추천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 어머니들의 정보력이란.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국어는 뭐 개념 없이 문제만 계속 풀었다. 맞아요. 그리고 국어가 막 정답이 없는 과목인데 정답이 있어서 막 불평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결국 수능 문제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그 수능 평가원 교수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가 눈에 보여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정답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 중요한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이게 답일 것 같아. 이거 음. 답이어야만 해. 그러면 그게 답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는 그래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감이다. 국어는 맞아요. 감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 진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저는 엄청 빨리 했었어야 돼가지고 개념이랑 기출이랑 같이 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간을 오래 두고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쭉 보면서 막 예제, 유제처럼 간단한 문제들만 보면서 개념을 빨리 훑는 데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복습을 안 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이 끝까지 다 될 때쯤에는, 도달하게 될 쯤에는 앞에 걸 다 까먹어요. 근데 저는 기출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복습의 필요성이 조금 적었던 것 같고 한 번 할 때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때는 그 방법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개념이랑 기출. 개념 어떤 걸로 했어요, 문제지? 개념 원리, 개념 유형, 수학의 정서, 바이블. 신승범 선생님의 센수학. 인강 들으셨구나. 강한수학. 네, 강한수학.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인강으로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 인강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신승범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겠다. 네. 1년 커리큘럼을. 맞아요. 그리고 개념 강의에 강한수학 커리큘럼에 보면 개념 강의의 기출을 다 풀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 문제는 다 풀어주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개념이랑 기출이 완벽하게 잡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까지 그것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10월까지 계속 인강쌤 커리큘럼을 아예 믿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저는 수학을 개념 기출 그거를 두 개를 병행했는데 신승범 선생님 거를 들으면서 현우진 선생님 거 사이트가 다르거든요. 이투스랑 메가스터디. 그 각 선생님의 대표 강좌가 있어요. 그 강좌를 두 개를 병행해가지고 개념을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좀 깔끔하고 완벽하게 잡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신승만 선생님 거는 이제 개념 위주로 듣고 현우진 선생님 거는 뭔가 좀 더 실전 위주로? 사실 둘 다 개념이랑 기출을 같이 봐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복습이 되는 거죠. 기출도 두 번씩 풀어보고. 그럼 진짜로 내가 완전 스파르타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1년 동안. 네. 그럼 그냥 인강을 두 개를 병행하는 게 맞네. 맞아요. 그게 좋은 팁이다. 그럼 인강을 진짜 국영수, 과학까지? 네, 과학까지. 한국사도 맞다, 인강이었죠. 네. 그럼 다 하셨다는데 모든 과목에 인강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인강으로 해결하셨다는데 그럼 인강 추천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권규호 선생님 거. 어디 사이트? 이투스의 권규호 선생님 거 들었고요. 왜 좋아요? 그거는 근데 사실 인강을 많이 듣진 않았어요. 막 기출 풀고 이런 건 혼자 해도 되니까 개념이 필요한 부분은 문학이랑 문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규호 선생님이 딱 컴팩트하게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2015년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인강을 많이 들었거든요. 고3 때. 근데 그때부터 되게 믿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권규호 선생님 거 듣고. 네, 맞아요. 진짜 잘 가르치시나 보네. 네, 지금 이투스 1타 강사님이니까 저 말고도 듣는 사람, 아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승범 선생님이랑 현우진 선생님 거까지 그 두 분의 병행했다. 맞아요. 개념 기출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병행해서 둘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 맞아. 네. 이어폰으로 맞아요. 듣는 인강. 맞아요. 이어폰으로 화면은 절대 네. 보지 않아. 이다리 선생님 예쁘시지 않나? 맞아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맞아. 목소리 좋으신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잘 가르치셔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듣고도 되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근데 보면은 되게 사이트 여러 군데서 들으시잖아요. 네. 원래 한 사이트에서 들으면 패키지로 해가지고 엄청 싸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여러 군데서 했어요? 왜 다 다르게? 제가 메가스터디랑 이투스는 올패스를 그러니까 샀었거든요. 맞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 그거였어요. 올패스. 네, 맞아요. 올패스를 샀었는데 대성마이면 안 사놔가지고 그냥 제 돈을 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가 과목별로 끌리는 선생님 과목을 찾아서 듣는 게 게다가 전 시간도 없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고 어차피 들어야 되는 인강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마라.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학원이나 과외 받는 것보다 인강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쵸. 네, 조금 투자를 한다고 돈이 크게 들진 않거든요. 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 투자는 공부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 말씀해 주시죠. 과학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지훈 선생님. 근데 오지훈 선생님은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잘 가르치시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수업을 즐겁게 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재수할 때 막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했잖아요. 수업을 들을 때 힐링되는 수업은 정말 몇 개 없었거든요. 힐링이었구나. 네, 힐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 편지 한 번씩 남기시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윤도영 선생님 화학을 들었는데요. 이제 화학 2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학 2는 모든 2 과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능 때 응시를 하는 인원이 되게 적은 편에 적고. 속해요.
네, 맞아. 그래서 인강을 찾아봐도 많이 없어요. 다 선생님들이 2년에 한 번씩 찍으시든지 아니면 막 2년에 한 번씩 찍어도 있는 과목 있는 거라고는 막 개념밖에 없다든지 문제 풀이 과목이 없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런데 윤동 선생님을 제가 운 좋게 찾았는데 너무 저랑 잘 맞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화학을 책임을 져주셔가지고 덕분에 3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투과목 3등급 받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그쵸. 어렵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바로 등급이 네. 확 떨어지니까. 저도 세 문제 틀려서 41점이었는데 3등급 났어요. 세 문제 틀렸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 오는 학생들 그리고 카이스트 진학한 학생들만 투과목을 보니까 진짜 과목 등급 받기 어려운데 저는 3등급 받아서 만족합니다. 맞아, 어렵지. 화투는 진짜 그리고 등급 따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응시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맞아요. 물투, 화투가 진짜 괴물들끼리 싸우는 맞아. 그런 거라고 하죠. 근데 왜 지투 안 하고 화투 했어요? 지원 지투하면 서울대보다요. 같은 과목으로 하면 서울대보다요. 화원 지투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근데 화원보다는 지원이 좀 더 자신이 있었어요. 계속 그 의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반수랑 재수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다. 네. 반수랑 재수가 제일 결과에 중요한 맞아요. 그런 결심이잖아요.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결과로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치. 나도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당연히 모든 과정까지 그리고 그게 너무 커요. 실패자라는 게. 맞아요. 그 타이틀이 붙어버리니까 맞아요. 다시 돌아오면 막 실패해서 돌아왔대 막 이러고. 애초에 도전도 제가 지금 성공했으니까 지금 이 도전이 긍정적인 도전이 돼서 촬영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실패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무모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지 참 역설적인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좋다. 결과라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알아요. 결과 중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운도 있고 당시의 내 컨디션, 환경 이런 거를 준비하면 준비가 되지만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결과는 다른 것들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작 내가 순간순간 해야 될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과 같은 건 결국엔 미래의 일인데 미래에 집중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맞아요. 그걸 방지하자.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다 막 운으로만 결정되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실력이 낮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죠. 내가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기도 하죠. 막 망상도 심해지고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내가 그날 넘어지면 끝인데. 붙지도 않았는데 맞아. 서울대 가면 뭐하지? 과정에 그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결과에 집착하느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과정에 집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변에서 지지를 많이 해줘야 성공할 수밖에 없다. 반수는 그쵸? 네. 지지를 안 해주면 나 그걸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믿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내가 이 과정 동안 최선을 다하면 그 경험들이 나한테 남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많은 도전들을 마주치게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결과보다는 오히려 더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는 스스로 중요했지만 네.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절을 하자는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막상 공부를 할 때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그치. 고등학교 때 공부랑 지금 재수하는 거, 반수하는 게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학교 안 울타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케어해주고 뭐 해라 시키는 일만 꾸준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점수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학교 밖에서 하는 공부. 거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만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을 넣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푸셨어요?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막 운동도 하려고 했어요. 군대 안에서는 운동을 좀 꾸준히 했었거든요. 제대하고 막 그런 걸 풀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막 그런가 나중에는 불면증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아까 못 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깔깔거리려고 하고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운동도 막 땀이라도 흘리려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에서 같이 노는 게. 네, 같이 공부한 친구도 있고 고3이지만 그땐 싫었겠지만 체육 시간에 나가서 뛰라 하잖아요. 그치. 나가서 햇빛이라도 한번 보고 그치. 네, 등하교 할 때 친구들이랑 떠들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해소가 좀 많이 되는데 이제 재수나 반수를 하면 그런 몇 안 되던 어떤 창구마저 없어져 버려요. 외로운 홀로만의 네, 싸움이니까. 그래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아마 한 달 더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 막바지에서 시험 봤구나. 네. 그게 약간 거의 그 뭐라 그러지? 절벽에 다다른.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시험이 11월이어서. 저도 더 길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말 못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관리나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반수해가지고 되게 늦은 나이에 네. 대학 입학하신 거잖아요. 네. 되게 말씀대로 꿈 많고 아주 활기찬 1학년인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사실 좋은 대학 오고 싶었던 거는 제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20대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막 엄청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새롭고 짜릿하고. 서울대 그런 게 없기는 한데. 그죠. 막 교환학생도 많고. 아,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뭐든지 해보려고 막 서울대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도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고요. 막 나이샘 옆에서 실험 캠프. 조교? 네, 맞아요. 그것도 하고. 저도 그건 좀 해보고 싶네요, 근데. 아직 안 늦으셨어요. 과학번 많아요. 저도 거기 가면 형들 만나서 되게 좋아요. 저 갈게요. 꽂아주세요. 형들 만나서. 꽂을 필요 그냥 시간표. 그럼 맞으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네. 졸업하기 전에 원래 희망했던 대로 교환학생도 가고 해외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잖아요. 방학 때. 그런 것도 하고 근로장학생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재수가 이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학교 늦게 오면은 애들이 더 그 소중함을 안다. 소중해서 진짜 모든 활동을 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수능 끝나자 고3 현역으로 온 애들은 다 의욕에 빠져있어. 너무 힘들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놀궁리밖에 안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반수하거나 재수해서 들어온 친구들 보면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3들이 다 반수하기 싫어, 재수하기 싫어 이러는데 난 재수가 진짜 좋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다른 애들보다 훨씬. 뭔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고3 때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지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공부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른 채 대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저희 유튜브 댓글 보셨어요, 혹시? 안 봤구나. 유튜브 댓글 보면 저 뭐뭔데 정말 늦은 걸까요? 이런 애 진짜 많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근데 정말로 늦게 오셨잖아요. 진짜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늦게 수능을 봐서 서울대 입학한 학생으로서 진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근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는지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부모님도 말리셨다고 했고 저도 결심하기 전에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나간 시간을 낭비했다는 두려움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23살인데 다시 대학에 가면 남들보다 4년 늦은 거니까 4년을 낭비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적어도 19살 때부터 내가 나아진 게 있잖아요. 내가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아니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물론 확신도 없고 어리죠. 아직도 엄청 어린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만 준비가 돼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적기를 찾은 거예요. 적기를 찾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두려운 거는 도전이 성공한 다음에 상황도 두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입학하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이랑 4살 차이가 나는데 그치. 내가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졸업을 늦게 하면 부모님한테 너무 피해주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마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맞아. 물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이나 사람을 만나고 군 생활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첫 번째 대학생활 때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대학에 와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도움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그분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더 좋은 대학을 다니게 되고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그렇다 보니까 과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모님한테 직장을 얻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 시기는 좀 늦어지겠죠. 근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생활을 하고 먹고 살만한 그 정도 제 앞가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소홀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아예 노베이스부터 1년을 잡고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절대 1년이 모자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완전 산 증인. 네. 그쵸. 그냥 바로 서울대 왔으니까 9월도 안 봤는데 진도 못 나가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맞아. 네. 지금 이 시기가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창 스포트를 올려서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반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간에 지나고 보면 해내만 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들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수 선배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너네 군대 안 갈 것 같지?